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모두 공평합니다. 바로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누구든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이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무심코 간과하여 큰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추하게 늙어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반대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어르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날 사회 변화로 인해 나이 든 사람은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거추장스러운 짐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늙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우리는 더욱더 배워가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될 공부를 하여야 하지요. 우리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볼까요? 젊을 때 나이 든 사람을 보면서 나는 나이 들면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도 가끔씩 그런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가끔의 실수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점점 심해지지요. 한 여성분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현재 60대인데 젊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고집이 너무 세져서 비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요. 고령화 시대에 아직 그렇게 많지 않는 나이인데도 이러니 더 나이 들면 자칫 주위의 아이들 눈에나 언젠가 생겨날 손주들의 눈에 내가 그런 추한 노인이 될까봐 사실 조금 조바심이 든답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외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품격 없는 언행을 하거나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건 정말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노인이 되려면 멀었는데 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작은 습관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요.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 존경받고 훌륭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나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나 스스로에게 명심하라고 일러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많은 현인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종합하여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언행, 정말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이 욕하는지 모르고 자기 입만 나불대며 떠드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주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지나치게 말 많은 사람인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주변에 말만 너무 많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고 많이들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지요. 나이 들수록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고 추하게 보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늙으면 입을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을 10대부터 30대에게 들려주면 사실 정말 맞는 말이라며 박수를 치곤 합니다. 회식 자리나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 자리에서 큰 소리로 수다를 떨며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막 내뱉으며 그 사람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남의 흉을 마음껏 발설하는 자체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을 서로 경쟁하듯 소리 지르듯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와, 이 사람은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라는 인상만을 남겨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안 그래도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우리가 만나기 싫고 꼭 피하고 싶은 사람을 자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며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배려심이 없는 행동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 못하는 무지한 이기심은 인간관계에서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렇게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정말 해야 될 말이 아니라면 입을 닫고 혹여 무엇을 물어보면 그럴 때 대답을 해도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칭찬을 해줘 보도록 하세요. 남이 내 앞에서 자랑을 하거든 그 사람을 뒤에 가서 욕을 하기보다는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면 내 마음도 지옥 같지 않고 항상 느긋하며 여유로운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 사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업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장은 많은 것을 단 하나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유용한 판단 수단이지요. 사는 곳도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서 간편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어느 학교 출신, 어디 사느냐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판단 기준의 하나일 뿐 이것을 너무나 크게 맹신하여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학교와 사는 곳에 의미를 두고 심지어 급을 나누며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자신은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던 사람인데도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처럼 이룬 사람들조차도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지 못한 태도임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사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 하나만을 맹신하여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더 좋은 면모를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나와 좋은 인연을 맺거나 정말 나에게 귀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칫 잘못하여 잃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세 번째,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남을 팔아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쟤보단 낫지 하면서 코웃음을 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타인을 깎아내리기보다는 나의 인생에 집중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밟고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 하지요.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조롱하며 상대방이 화내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것은 그저 자신의 주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할 시간에 어제의 나보다 아주 조금씩만이라도 매일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매번 배워나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지금 잠시 실수를 하셨더라도 다시 바른 길로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 말을 많이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어떠한 분야에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독점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과 인격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더라도 졸부라며 욕을 먹거나 인성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다면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룬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며 으스대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또 말을 많이 하여 대화를 독점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관계를 이루는데 최악의 태도이지요.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에서 자기만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지요.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말이 있지요. 불교 철학에서도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라는 뜻이라고 하지요.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은 없지만 천한 행동만 하고 살면 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건 신분이나 직업이 아닌 본인의 말과 행동이지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남이 싫어한 행동인지 모른다면 타인이 기피하고 추한 사람이 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식탐이 많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릴 때는 많이 먹고 잘 먹는 게 예뻐 보입니다. 우리 아이나 자식을 키울 때도 더 먹으라며 밥을 많이 주곤 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칫 추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식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음식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급적 적게 먹고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 대해 탐욕이 강해집니다. 특히 결혼식 피로연 같이 제 돈 내지 않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장소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의 식탐은 가장 보기 흉한 모습이며 미적인 모습과 교양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게 어디든 나이가 들면 식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풍미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식탐을 부리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우선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당연한 것이 몸속 기관들도 노화가 오며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옛 현인들도 아름답고 바르고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소식을 하고 배가 부르지 않도록 먹으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지요. 우리의 건강도 생각하고 마음과 정신도 생각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피해야 할 언행을 알게 된다면 나의 자식이나 손주들이 자주 찾는 어른, 더 나아가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노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선 타인에게 내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은 당연히 경험도 많고 시간도 흘렀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잘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것을 모두 다 알아주는 법이지요. 이처럼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은 넓다는 것을 종종 깨닫곤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아우라부터가 다르다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얻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은 또래보다도 남들이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욕심 어린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이 아닌 배설물일 뿐입니다. 나쁜 점을 찾아 불평을 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실천해 보세요. 노인이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릴 때의 고집은 자기 주관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리는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화내지 말고 웃고 또 웃어보세요. 미소는 주변인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염시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길을 가다 마주친 노인이 화를 내고 있다면 얼마나 피하고 싶을까요? 만약 실수로라도 요즘 젊은 놈들은 하면서 큰 소리를 내뱉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또는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고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3자의 입장에선 굉장히 추해 보이고 절대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또 굳이 조언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조언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잔소리로 여겨질 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내려가려 하지도 않고 나이 든 사람을 마주치기 싫어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필요치 않은 잔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만 많이 하는 노인은 어린 사람들에게도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 되곤 맙니다. 말은 아끼고 미소를 보여주며 인자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젊은 사람의 생각과 관념을 무작정 비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중후한 멋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은 젊은 세대의 사조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나의 생각과 젊은 세대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사회적인 주관이 생길 수 있지요. 그들의 생각을 잘 경청해주고 솔직히 인정해주며 신뢰할 수 있다면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도 흐르고 강산도 변하는 만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상은 없기 때문이지요.
타인에게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타인의 인생은 타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는 인생의 방식도 그들의 입장에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무릇 성인이 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그들 자신의 것임을 인정해주고 되도록 간섭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치 않을 때 얻는 한마디는 그저 잔소리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내 입만 아플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중한 사생활 영역은 그들만의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기타 등등. 이젠 그들 의견에 그저 끄덕거리며 동조를 보여줄 때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릴 적 타인이 하는 간섭이 그렇게도 싫었지요. 그들 역시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타인은 이제 더 이상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어른의 도움 없이는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나이가 아니며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훌륭한 노인이 되는 길입니다. 마음은 비우고 감정은 기쁘게 채우도록 하세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욕구는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구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일수록 존경받는 노인과는 멀어집니다. 그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무언가를 아득바득 쟁취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평온한 마음으로도 자연스레 굴러들어올 것입니다. 옛말에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됩니다. 대신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은 충분히 느끼도록 하세요.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분발할 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우러러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독서를 하거나 자연을 곁들인 가벼운 여행을 가보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으며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유익한 것은 타인에게 베풀고 유용한 것을 선택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내게 이익이 되어 지나치게 부유함을 갖는 것보다 내게 쓸모가 있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나에게 쓸모가 없는 것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그러니 유익한 것은 남에게 주면 존경과 인사를 받아 즐겁고 나에게 당장 필요한 유용한 것을 선택하면 노후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겸손은 예로부터 미덕으로 여겨졌지요. 존경받는 어른은 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의 역대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레나 루즈벨트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의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두 나이를 먹는다면 기왕에 나이를 먹는 것 이렇게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나이를 훈장으로 여기는 노인이 되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어른으로 살기를 힘쓰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상실의 삶이라고 합니다.
일을 상실하고 건강과 돈을 잃게 되며 친구와 꿈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상실의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때로는 너무 우울하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실의 삶이 아니라 처음으로 되돌려주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일, 건강, 돈, 친구, 꿈 모두가 살면서 새롭게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갈 때는 하나씩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이 세상 만사 이치가 아닐까요? 이치를 벗어나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고통이 큽니다. 만약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고통이 크지요. 상실이 아니라 본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되돌려주는 과정이 나이가 든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노년의 삶은 보다 어른스럽고 여유로워집니다. 어차피 세상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 상실을 슬퍼하기보다는 빚을 하나씩 갚는다고 수용하는 자세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빚을 모두 갚을 때 기분이 홀가분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주름진 미소로 바라보는 자연스러움은 평온함을 주지요. 황혼에 준비된 삶이란 기꺼이 수용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지갑을 열 땐 열고 돈에 너무 인색하게 굴지 않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물론 내가 살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무조건 챙기는 것은 힘들지요. 내 자신을 적당히 챙기면서 밥 세끼를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에게 베풀어 보는 행동을 하면 좋습니다. 사실 경제활동이 멈춰진 노인이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돈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이며 정성이며 사랑이며 관심과 표현입니다. 너무 인색하거나 구두쇠처럼 굴기보다는 내 여건에 맞춰 베풀 수 아는 노인이 되어주세요. 낡은 경험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취해보세요. 노인의 지난 경험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었다 해도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현실과 괴리되어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경험뿐만 아니라 의식과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다가는 혼자 되기 십상입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에 새로운 것을 용납하기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경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수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려면 이전의 가치관과는 충돌하는 과거의 경험을 버려야 가능해집니다. 목욕을 자주 하고 옷은 깨끗하게 입으세요. 나이가 들면 외면이 젊을 때보단 추해 보이고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도 자주 몸을 씻고 옷 세탁도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좋은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내면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맙니다.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우리는 인생에 지쳐 이것들을 잊고 살았나 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억측과 말버릇 버리도록 노력하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올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전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가? 길은 둘로 나뉜다. 지금의 나를 내 생에 가장 늙은 날로 생각할 것인가?
남은 생의 가장 젊은 날로 생각할 것인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다. 인생의 가장 끝에 있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가능성의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실제로 필요 없어진 물건을 처분하면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진다.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무의식 중에 몸에 밴 억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떨쳐버리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 억측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은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해 등의 억측은 우리의 마음을 구속한다.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으려는 마음의 깊은 곳에 존재해 나를 제지하는 또 다른 자신이다. 억압받고 승화되지 못해 남아버린 감정들이다. 블럭이라고 해도 좋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잠재의식으로서의 블럭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나 생활, 괴로운 체험이나 실패, 부끄러웠던 일처럼 지워버리고 싶은 체험이 계기가 된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2번 다시 괴로운 체험을 하지 않고자 먼저 포기한다. 어차피 나는 못해 라고 결정해 괴로운 체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블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의식인데 블럭이 있으면 본의가 아닌 규칙을 스스로에게 부과해 무의식 중에 억측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되고 만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 입는 것에서 스스로를 보호했다고 인식한다.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은 필요 없다. 가장 먼저 말버릇을 신경 쓰자. 억측과 부정적 생각은 말버릇에 나타난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은 없는가. 이를테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은 인생의 가치를 젊은 아름다운 외모에만 두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포기의 밑바탕을 형성한다.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다 라는 블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며 도전할 마음을 시들게 한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담긴 말버릇은 나를 두렵게 한다.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식의 밑바탕에는 틀에서 벗어나는 게 무섭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실패와 비난을 받으면 어쩌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할수록 괴로워진다. 앞으로의 인생을 홀가분하게 보내고 싶을 때,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려고 할 때, 이런 말버릇은 족쇄가 될 뿐이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적 없이 50대를 맞이했다고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나요? 라고 묻기에 아이디어 몇 가지를 내놓자. 혹시 안 되면 어떡하죠? 실패하면 큰일이잖아요 라며 전부 부정했다. 실패에 대한 의존적인 자세의 간곡한 표현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도전하기가 두려워.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붙잡지 않으면 2번 다시 손에 넣을 수 없는 게 있다. 가만히만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해보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시작하면 모든 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인생도 절반이 지나간다. 앞으로 더욱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난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 언어로 바꿔보자. 나도 모르게 입을 뚫고 나오는 말버릇이 없지는 않는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보면 더 좋을 것이다. 내뱉는 말의 뒤에는 잠재의식이 있어. 블럭이 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알게 되면 모조리 부정하지 말고 원인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자. 그리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되고 싶은 자신을 연상해보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버릇은 포기이자 변명과 다름없다. 나이가 있어도 상관없다. 지금 하면 된다며 나 자신의 용기를 북돋아주자. 말버릇은 살기 힘들게도 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좁히기도 한다. 말버릇 속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떨쳐내면 하면 안 되는 일이 훨씬 줄어든다. 부정적인 말버릇,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은 정리되지 않은 짐보다 더 빨리 처분해야 한다. 좀 더 생각해보자. 좋겠네. 달라붙는 듯한 어미가 귓속에 남는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가 있지 않은가? 남을 부럽게 여기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도 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신경 쓰여 참을 수 없다. 그러다가 내가 싫어진다. 나의 마음을 부감해 보면 부럽게 여기는 내가 존재한다. 아, 이건 질투구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으면 단번에 마음이 편해진다. 또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마음을 부감한다. 아, 이건 이라고 깨닫고는 편해진다. 떨떠름한 마음의 원인을 알면 떨쳐낼 수 있다. 또다시 마음이 개운치 않으면 다시금 떨쳐낸다. 예를 들면 똑같은 좋겠네라는 말 한마디도 집요한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좋다, 멋지다 라고 시원스레 말하면 부러움이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질투를 동경이나 칭찬으로 바꾸는 말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말버릇에는 생각이 담겨 있으므로 좋겠네 같은 말과 함께 담겨 있는 생각도 떨쳐내자. 하지만 그래도 두 단어는 상대방의 말에 반론하며 이유나 변명을 댈 때 쓰인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많이 사용하면 주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도사리게 될지 모른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내뱉는 말의 무게를 알고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아름답게 늙어가자.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한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노년 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하는 능력이라 한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고 평탄한 삶만 살지 않았다. 실망과 실패, 잃어버린 것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살면서 받은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감사함을 자아내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고 한다. 열정을 가지고 살도록 하자. 나이가 들면서 4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질병과 고독과 빈곤과 점점 체력과 정신력을 상실하며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된다.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이다. 특히 핵심적인 요소는 열정인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모세는 80세의 민족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고 한다. 노년기에도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대인관계를 잘하여야 한다. 즉, 인간관계를 젊었을 때 나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들 중심으로 살 줄 알아야 한다. 미국 카네기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관계에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이기주의가 강해진다. 오욕이 생기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질의 중심의 인간관계는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며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진다.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중심에 두고 살면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다. 나이가 들었다고 좌절할 필요 없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존경받고 위대한 노인이다. 목사이자 작가였던 노만 빈센트 필은 100세 가까이 살았다. 그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라. 하루를 충만히 살아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일랑 접어라. 매일매일을 취하고 그것이 주는 풍부한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것이라며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좌절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가끔은 즐거운 이벤트도 종종 발생하는 게 인생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힘차고 즐겁고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매번 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항상 미소가 따르는 일들이 찾아오고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